병원 대기실입니다. 창가 옆 의자에 혼자 앉아 번호표를 손에 쥔 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분이 계십니다. 자식한테 다 줬는데 돌아온 건 서운함이었지요. 이상하지 않으세요? 열심히 살았고 착하게 살았고 남한테 해코지 한 번 안 했는데 왜 이 나이에 혼자인 걸까요? 더 무서운 건 이게 그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.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죽기 직전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후회가 뭔지 알게 됩니다. 그리고 그 후회, 이미 지금 시작되고 있다는 것도요.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허전한 걸까요? 60대, 70대가 되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. 다 해줬는데,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,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까? 이 말 들어보셨지요? 아니, 혹시 직접 하신 적 있으신가요? 자식 키우느라 내 몸 하나 제대로 못 챙겼습니다. 남편 뒷바라지, 집안 살림, 회사 생활. 다 했습니다.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식탁에 혼자 앉아 밥을 먹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. 아무도 없습니다. 전화도 없고 카톡도 없고 그냥 조용합니다. 이 고요함이 평화가 아니라 공허함으로 느껴지는 날이 있지요. 바로 그날입니다. 사람들이 처음으로 이 질문을 하게 되는 날이 나는 대체 누구를 위해 살았던 걸까? 호스피스 병동에서 수백 명의 임종을 지킨 완화의료 간호사 브로니 웨어라는 분이 있습니다. 그분이 기록한 책에서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한 후회가 나옵니다. 1위는 이겁니다. 남들의 기대대로 살았습니다.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. 돈 못 번 것도 성공 못한 것도 아닙니다. 자기 자신으로 살지 못한 것, 그게 가장 큰 후회였습니다.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. 왜 우리는 자꾸 이렇게 살게 되는 걸까요?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이게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. 첫 번째 분입니다. 70대 초반의 한 어머니가 계십니다. 아들이 연락이 뜸해졌습니다. 며느리랑 사이가 틀어진 뒤로 아들도 멀어졌습니다. 처음엔 괜찮았습니다. 바쁘겠지. 며칠 있으면 연락 오겠지.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. 한 달이 지났습니다. 어머니는 매일 카톡을 씁니다. 보내지는 않습니다. 썼다가 지웁니다. 또 썼다가 또 지웁니다. 아들이 왜 이럴까? 내가 뭘 잘못한 걸까? 밤새 그 생각만 합니다. 잠을 못 잡니다. 밥맛이 없습니다. 몸이 아픕니다. 그런데요, 아들은 잘 자고 있습니다. 이게 현실입니다. 어머니의 하루 전체가 아들의 연락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. 연락이 오면 그날은 살 것 같고 안 오면 그날은 무너집니다. 리모컨이 아들 손에 있는 겁니다. 두 번째 분입니다. 60대 후반의 한 남성분이 계십니다. 평생 회사 생활 열심히 했습니다. 후배들 밥도 잘 사고 친구들한테도 의리 있게 살았습니다. 그게 자부심이었습니다. 퇴직 후 모임에 나갔습니다. 그런데 뭔가 달랐습니다. 대화가 어색합니다. 예전처럼 자신을 반겨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. 자리가 끝나고 혼자 버스를 타고 집에 돌아오는데 가슴이 텅 빈 것 같습니다. 내가 뭘 더 잘해줬어야 했나? 그날부터 모임에 더 자주 나갑니다. 밥도 더 잘 삽니다. 더 크게 웃으려고 노력합니다. 그런데 공허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. 오히려 더 커집니다.
집에 돌아오면 더 고요합니다. 그 고요함이 더 무겁습니다. 전혀 다른 이야기처럼 들리셨지요. 저도 그랬습니다. 그런데 두 분의 아픈 곳을 들여다봤더니 뿌리가 하나였습니다. 그 뿌리가 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. 두 분 모두 자신의 감정과 하루와 에너지를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완전히 맡겨버린 겁니다. 이걸 심리학에서는 외적 통제 의존이라고 합니다. 쉽게 말하면 내 기분의 리모컨을 남한테 줘버린 상태입니다. 아들이 연락해야 기쁘고, 사람들이 알아줘야 같이 있고, 누군가 반겨줘야 하루가 채워집니다. 리모컨이 내 손에 없으니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. 기다리다 지치면 서운해집니다. 서운함이 쌓이면 원망이 됩니다.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. 인간의 고통은 대부분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는 데서 온다. 아들을 바꾸려 했습니다. 사람들의 반응을 바꾸려 했습니다.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 했으니 고통이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. 이 부분에서 마음이 찔리셨다면 정상입니다. 그런데 이걸 안다고 해서 바로 달라지지는 않습니다.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 그렇게 살도록 배워왔기 때문입니다.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게 미덕이라고, 참는 게 어른이라고, 내 감정보다 남의 시선이 먼저라고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. 그러니 지금 이 습관을 바꾸는 건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. 방법이 필요합니다. 그 방법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. 쇼펜하우어는 말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. 나는 젊었을 때 세상을 바꾸려 했다. 나이가 들어서야 알았다. 바꿔야 할 건 세상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다는 것을. 첫 번째 어머니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. 아들을 기다리는 대신 오늘 자신이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이 뭔지 떠올려 보는 겁니다. 젊었을 때 못했던 것, 배우고 싶었던 것, 가보고 싶었던 곳. 아들 생각이 날 때마다 그 메모장을 꺼내봅니다. 이게 아들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. 내 하루를 아들 연락 여부에 맡기지 않겠다는 겁니다. 리모컨을 다시 내 손으로 가져오는 겁니다. 두 번째 남성분 이야기입니다. 모임에서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모임에서 내가 진짜 즐거운지를 먼저 물어보는 겁니다. 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가가 아니라 나는 이 자리가 좋은가로 기준을 바꾸는 겁니다.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. 고독을 즐길 수 없는 사람은 자유로울 수 없다. 혼자 있는 시간이 불안한 게 아닙니다. 혼자 있는 나 자신이 아직 낯선 겁니다. 나무를 생각해 보세요.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이 와도 흔들리되 쓰러지지 않습니다. 그런데 뿌리를 땅밖에 내놓은 나무는 작은 바람에도 넘어집니다. 지금까지 우리는 뿌리를 남한테 맡겨뒀습니다. 이제는 그 뿌리를 내 안으로 다시 내려야 할 때입니다. 혹시 지금도 누군가의 연락을 기다리며 하루를 보내고 계신 건 아닐까요? 죽기 전에 가장 많이 하는 후회 기억하시지요? 남들의 기대대로 살았습니다.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. 이 후회는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. 오늘 하루하루가 쌓여서 옵니다.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. 오늘 딱 10분만 남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나를 위한 시간을 쓰세요.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도 좋고, 오래된 사진을 꺼내봐도 좋고, 걷고 싶었던 길을 걸어도 좋습니다. 단 그 10분만큼은 누군가의 연락을 기다리지 마세요. 그리고 오늘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세요.
나는 지금 내가 원하는 하루를 살고 있는가? 대답이 바로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. 그 질문을 품고 사는 것만으로도 오늘의 하루가 어제와 달라집니다.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. 당신의 삶을 살아라. 그것이 당신에게 주어진 유일한 과제다. 열심히 사셨습니다. 충분히 주셨습니다. 이제는 자신에게도 그만큼 줄 자격이 있습니다. 오늘 이 영상이 작은 위로가 됐으면 합니다.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. 이런 이야기 더 많이 들고 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